원래 터키의 총리였던 에르도안이요, 설거문이 내각 책임제 하에서 대통령이 되면서 자기 권한을 편법적으로 강화시켜서 이제 총리를 다 하고 더 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이 되더니만, 이제는 터키를 내각 중심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꾸는 이 개헌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51.4%가 찬성을 하고 반대가 48.6%를 얻었는데요. 이 에르도안이 이 개헌안을 통과시킨다고 터키를 두 쪽으로 나누면서 지금 1년 정도를 이렇게 개헌 프로모션을 해왔습니다. 엄청난 돈을 뿌리고, 심지어 온갖 관변단체를 다 동원하고, 종교를 동원하고, 심지어 작년에는 석연찮은 터키 군부 쿠데타 부분을 진압을 하면서 그때부터 터키의 언론인, 판사, 심지어 학교 총장, 교장까지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군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때 많은 한국의 언론이나 또 미국과 유럽의 언론들은 군부 쿠데타를 규탄했는데, 저는 혼자서 터키의 군부가 당연히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터키가 오늘날 근대적 터키라는 이 개념이, 이전에 오스만 투르크가 1차 대전에서 독일 편에 섰다가 패전을 하면서 청년 장교였던 케말 파샤가, 지금 아타투르크라고 국부라고 부르는 케말 파샤가 군부 혁명을 일으켜서 오스만 투르크를 몰아내고 이 현대적 터키의 나라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하에서 종교가 얼마나 문제가 되는가를 케말 파샤가 잘 깨닫고, 터키는 세속주의를 채택한다면서 이 아랍 나라들 중에 거의 보기 드물게 당시 1920년대에 이 정종 분리, 즉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종교는 종교일 뿐이지 정치의 영역에 들어서거나 정치가 종교의 색채를 띄어서도 안 된다고 하면서 본인이 내세운 그런 원칙을 터키 내부에 유지해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터키 알파벳 표기도, 터키 말이 아랍어에 가깝지만은 그 말을 표기하는 부분도 결국은 영어로 표기하도록 알파벳으로 도입을 했고, 터키의 사회 시스템을 낙후된 오스만 투르크에서 이 근대화된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나라를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가장 엘리트 계층은 군부였고, 군부가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노예가 된 이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서 터키는 곳곳에 이 케말 파사의 동상이 자발적으로 세워지고, 터키의 집에 가면 전부 케말 파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런 터키를 십수년 전에 에르도안이라는 정치인이 나타나서 총리를 하면서 슬금슬금 터키를 이슬람 국가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터키의 여성들은, 제가 한 10년도 넘게 전에 터키를 좀 다녔는데요. 그때만 해도 터키에 히잡을 쓴 여성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대학이고 어디고 다 히잡이고, 공무원이 오후에 뭐 서너 시만 되면 모스크 간다고 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노골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터키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군부가 나서서 터키의 세속주의를 위협하는 부분은 한마디로 제압을 해왔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제압하기도 하면서요. 그래서 터키의 가장 선진적이고 개혁적인 집단은 군부였는데, 에르도안이 슬금슬금 군부를 힘을 빼기 시작하더니만 또 군인들 중에서 이 명망성이 높은 사람, 또 터키 사회의 제야 인사들을 추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십몇 년 전부터 시작된 터키의 EU 가입이요, 이제는 사실상 완전히 물 건너가고, 터키는 유럽의 영역에 계속적인 개혁만 해왔더라면 EU에 가입하고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가보십시오. 터키의 축구나
이런 거는 다 유럽 축구 리그에서 하지 아시아에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배구 리그 뭐 모든 그 스포츠를 다 유럽의 영역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EU만 가입하면 터키는 명실상부하게 유럽 국가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종교를 이렇게 강화시키고 그걸 가지고 파퓰리즘적으로 선동을 해온 이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물 건너 가 버렸습니다. 자, 에르도안은 이번에 이제 행정, 입법, 사법, 상권을 장악하는 이런 한마디로 겉으로 보면 합법적인 개헌이지만은 실제로는 완전히 불법적인 부정투표를 통한 억지 개헌을 하고 작년에 군부 쿠데타도 에르도안이 몰래 군부의 일각을 자극시키고 거기에 자극된 이 순수한 군인들 몇 명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걸 기다렸다라는 듯이 제압을 하면서 그걸 핑계로 군부를 초토화시켜서 터키 사회의 중심인 근대화의 중심인 군부를 완전히 쫓아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고 유럽 언론이나 오바마나 한국 언론들은 군부 쿠데타를 진압했다고 찬양을 보낼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저 술탄 독재자 밑으로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터키에 에르도안을 견제할 수 있는 집단은 군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외 교민들까지 전부 투표에 참여시킨다고 네덜란드에서 외무부 장관을 보내서 수십만 네덜란드 거주 터키인들이 집회를 개헌 찬성 집회를 하려다가 독일에서도 그러려다가 지난번에 네덜란드하고 난리가 났다고 제가 한번 뉴스 브리핑에서 소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터키 야당이요 겨우 이긴 이 개헌 국민투표의 공정성이 하자가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개헌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거리에 나와서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고 에르도안은 이 부정선거 주장을 일축을 했습니다. 자, 제1야당 공화인민당의 부대표는 앙카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적으로 상황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관위가 투표를 무효로 선언해라. 자, 이 제1야당은 선관위가 투표 당일 급작스럽게 선관위 강령이 없는 투표용지를 유효 처리키로 방침을 변경한 것이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관위는 16일 관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유권자의 민원이 속출함에 따라 불법적으로 정해진 숫자보다 훨씬 많은 한마디로 이 가짜 투표 용지를 배포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불법적으로 반입됐다는 증거가 없다면 관인이 없어도 유효 처리한다고 이 하루 전날 투표 당일날 갑자기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국민투표에서 벌어진 공개투표 비밀개표는 우리 역사의 어두운 페이지에 기록될 거라고 했는데요. 또 다른 개표 조작도 발견됐습니다. 제2야당이자 쿠르드계 등 소수 집단을 대변하는 인민민주당 대변인은 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오스만 바이데미르 의원은 실제 개표 현장과 보도 내용에 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에서는 찬성표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를 했고 지금 선관위 웹사이트는 끊어놓고 접속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야당, 2야당은 재검표를 요구할 방침인데요. 이 제기는 개표 결과가 공식 발표되기 전 열흘간에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이데미르 대변인은 이미 투표함 수백 개에 대해서 재검표를 요구했고 추가로 계속 요구할 거다 그러는데 쿠르드계 등 소수 집단을 대변하는 인민민주당은 지도부가 다 잡혀가 있습니다. 투표 앞두고요. 자,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탄불 곳곳에서 3,000명의 시위대가 모여서 이 파시즘에 저항할 거라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 행진을 시작을 했고, 자, 우리가 옳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이 팻말을 손에 들고 있고 온라인에도 그런 내용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집에서 이런 시위대를 보던 사람들도 냄비하고 프라이팬을 두드리면서 이 시위대가 옳다고 지지를 표시했다는데요. 지금 터키의 크고 작은 소도시에서 이런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 경찰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가두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 평의회 의회위원회가 파견한 선거감시단은 17일 터키 국민투표가 공정성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고요. 공정선거를 보장하는 법제도가 미흡하고 투표 당일 변경된 개표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고, 에르도안은 이날 지지자 앞에 나와서 터키는 서방 국가에 어디에도 본 적 없는 민주적 투표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로서 터키는 독재 국가로 전락을 해버렸는데요. 3권을 장악한 에르도안이 최대 80세까지 2029년까지 이렇게 집권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2029년에 가서 조기 대선을 하면 또 5년이 더 집권돼서, 그래서 지금 63세에서 2029년까지 12년 집권 더하고 75세에 그때 또 조기 대선을 해서 80세까지 해먹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터키는 EU 가입이 수건이었는데 작년 쿠데타를 진압한 뒤 배후 세력 숙청 과정에서 이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기본권 훼손 논란이 있어서 EU 가입에 대한 의문이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에르도안은 EU가 금지하는 사형제도 부활하겠다고 국민투표 승리를 한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 터키가 그 EU에 들어가고 잘 살게 되고 근대화되고 현대화되고 관심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 독재만 종교를 앞세워가 종교의 껍질로 그러니까 이슬람의 아주 안 좋은 부분을 앞세워서 과거에 오스만 투르크 같은 나라로 회귀시키면서 지가 술탄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쿠데타를 핑계대어서 국가 비상사태를 갖다가 선포하고, 거기에서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야당들, 그 다음에 제야 지도자들, 항의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 가둔 채, 군부도 무력화시킨 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억지로 관제 데모를 조성해서 그 분위기 하에서 국민투표를 해가 지가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리 노력을 했는데도요, 실제 보면 1도시 이스탄불에서도 져버렸고 수도 앙카라에서도 졌고 제3의 도시 지중해 연변의 큰 도시 이즈마르에서도 졌습니다. 그래서 이 산악지대나 농촌지대에 이 좀 무식하고 못 사는 사람이 사는 동네 외에 쿠르드족이 살거나 대도시에서는 다 졌습니다. 그러면 터키 국민들이 이 사태를 수긍을 하고 따라가겠느냐? 아니죠. 이게 이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국가 비상사태를 3개월 연장했다는 것은 지금 심각해 이 반대가 나올 거라고 보고 또 무력으로 진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터키는 이 에르도안이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거의 지금 망조가 들어버렸는데요. 중동의 맹주가 되고자 하지 이 사람은 유럽의 의원이 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정치와 종교가 정교가 일치된 국가로 돌아가서 지는 술탄으로서 과거의 아바스 왕조 같은 한마디로 정교 일치의 종교 국가를 만들어서 중동에서 대빵을 하려고 하는 것이 국민입니다. 이 또라이입니다. 이 미친놈을 한국 언론이 쿠데타 진압 잘했다고 칭송을 할 때 저는 이 꼴이 날 줄 알았습니다. 자, 터키에서는 지금 이 투표 백지화를 하라 그러고, 자, 터키가 EU 가입 찬반 국민 투표를 한다는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터키의 방향은 EU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에르도안은 EU에 들어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소리를 하지 마라 하려고 여세를 몰아서 EU 가입 국민 투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작 이들을 가입시켜야 될, 허락을 해줘야 될 EU는 터키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가 왜 기독교 국가로 구성된 EU에 들어오느냐는 거죠. 자, 트럼프가 일단 에르도안에 축하 전화를 했지만은 이 터키 개헌에 미국이 매우 난감해져 버렸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보면 이 터키를 나무라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의 입장은 지금 중동의 시리아 전쟁이라든지 이라크 전쟁 등에서 이 터키의 힘이 또 필요합니다. 터키에는 미군 기지가 있고요. 실제로 그 터키에 있는 미군 기지에는 러시아를 겨냥한 각종 이 전략 무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통화는 했지만 대화 내용은 뭔 말을 했는지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요, 터키 국민투표와 관련해서 EU 조사단이 선거 부정 사항을 포착했고 터키 정부가 이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 터키는 법의 원칙과 언론의 다양성, 자유가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미국 또한 이번에 터키의 개헌이 매우 이렇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에르도안은 서방의 십자군식 종기독교 사고방식이라고 지금 자신을 비판하는 서구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미국 정부에서는 한편으로는 터키의 이런 잘못된 개헌을 비판을 하고 한편에서는 침묵을 하고 한편에서는 통화를 하면서 지금 혼란한 상황을 갖다가 놓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터키에 이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미국이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중동 전쟁에서 터키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터키는 이 IS와의 격퇴전에서 지상군을 투입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터키 공군기지를 통해서 시리아 내 IS를 미국이 공습해 왔고 또 터키가 시리아 난민 300만 명을 수용 중인데 또 유럽이 난민 통제를 위해서 터키의 도움을 받아왔는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터키를 조지게 되면 터키가 또 완전히 반미로 돌아서서 러시아하고 중국에 붙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쨌든 IS와의 전쟁을 계속하려면 터키의 독재자와 협력을 구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냥 터키를 동맹으로만 바라보지 터키의 민주화 문제나 내정에는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미국이 유럽이 중심이 된 나토가 단순히 군사 동맹이 아니라 물론 터키도 그 일원입니다만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인데 이런 식으로 터키의 사태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을 거다. 자, 그러면 터키의 에르도안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또 하나 예측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요, 한 3년 안에 비참하게 쫓겨나가지고 죽을 겁니다. 터키의 민주화 시위가 머지않아서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10수년 전에 에르도안이라는 정치인이 나타나서 총리를 하면서 슬금슬금 터키를 이슬람 국가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터키의 여성들은 제가 한 10년도 넘게 전에 터키를 좀 다녔는데요. 그때만 해도 터키에 히잡을 쓴 여성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대학이고 어디고 다 히잡이고 공무원이 오후에 뭐 서너 시만 되면 모스크 간다고 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노골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터키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군부가 나서서 터키의 세속주의를 위협하는 부분은 한마디로 제압을 해왔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제압하기도 하면서요. 그래서 터키의 가장 선진적이고 개혁적인 집단은 군부였는데 에르도안이 슬금슬금 군부를 힘을 빼기 시작하더니만 또 군인들 중에서 이 명망성이 높은 사람 또 터키 사회의 제야 인사들을 추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십몇 년 전부터 시작된 터키의 EU 가입이요. 이제는 사실상 완전히 물 건너가고 터키는 유럽의 영역에 계속적인 개혁만 해왔더라면 EU에 가입하고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가보시를 채택한다면서 이 아랍 나라들 중에 거의 보기 드물게 당시 1920년대에 이 정종 분리, 즉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종교는 종교일 뿐이지 정치의 영역에 들어서거나 정치가 종교의 색채를 띄어서도 안 된다고 하면서 본인이 내세운 그런 원칙을 터키 내부에 유지해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터키 알파벳 표기도 터키 말이 아랍어에 가깝지만은 그 말을 표기하는 부분도 결국은 영어로 표기하도록 알파벳으로 도입을 했고 터키의 사회 시스템을 낙후된 오스만 투르크에서 이 근대화된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나라를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가장 엘리트 계층은 군부였고 군부가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노예가 된 이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서 터키는 곳곳에 이 케말 파사의 동상이 자발적으로 세워지고 터키의 집에 가면 전부 케말 파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런 터키를 해왔습니다. 엄청난 돈을 뿌리고 심지어 온갖 관변단체를 다 동원하고 종교를 동원하고 심지어 작년에는 석연찮은 터키 군부 쿠데타 부분을 진압을 하면서 그때부터 터키의 언론인, 판사, 심지어 뭐 학교 총장, 교장까지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군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때 많은 한국의 언론이나 또 미국과 유럽의 언론들은 군부 쿠데타를 규탄했는데 저는 혼자서 터키의 군부가 당연히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터키가 오늘날 근대적 터키라는 이 개념이 이전에 오스만 투르크가 1차 대전에서 독일 편에 섰다가 패전을 하면서 청년 장교였던 케말 파샤가 지금 아타투르크라고 국부라고 부르는 케말 파샤가 군부 혁명을 일으켜서 오스만 투르크를 몰아내고 이 현대적 터키의 나라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하에서 종교가 얼마나 문제가 되는가를 케말 파샤가 잘 깨닫고 터키는 세속주의 원래 터키의 총리였던 에르도안이요. 설거머니 내각 책임제 하에서 대통령이 되면서 자기 권한을 편법적으로 강화시켜서 이제 총리를 다 하고 더 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이 되더니만 이제는 터키를 내각 중심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꾸는 이 개헌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51.4%가 찬성을 하고 반대가 48.6%를 얻었는데요. 이 에르도안이 이 개헌안을 통과시킨다고 터키를 두 쪽으로 나누면서 지금 1년 정도를 이렇게 이 개헌 프로모션 하십시오. 터키의 축구나 이런 거는 다 유럽 축구 리그에서 하지 아시아에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배구 리그 뭐 모든 그 스포츠를 다 유럽의 영역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EU만 가입하면 터키는 명실상부하게 유럽 국가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종교를 이렇게 강화시키고 그걸 가지고 파퓰리즘적으로 선동을 해온 이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물 건너 가 버렸습니다. 자, 에르도안은 이번에 이제 행정, 입법, 사법, 상권을 장악하는 이런 한마디로 겉으로 보면 합법적인 개헌이지만은 실제로는 완전히 불법적인 부정투표를 통한 억지 개헌을 하고 작년에 군부 쿠데타도 에르도안이 몰래 군부의 일각을 자극시키고 거기에 자극된 이 순수한 군인들 몇 명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걸 기다렸다라는 듯이 제압을 하면서 그걸 핑계로 군부를 초토화시켜서 터키 사회의 중심인 근대화의 중심인 군부를 완전히 쫓아내 버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고 유럽 언론이나 오바마나 한국 언론들은 군부 쿠데타를 진압했다.